큰 분이 안 계신데. 그 아스다라는 아스다 월마트 패밀리고 영국에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 치면은 이마트 정도 돼요. 그래서 영국도 보면은 이게 DC 센터가 있고 RC 센터가 있고 이제 템퍼러처 컨트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뭡니까 저온 센터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런던하고 런던이 우리나라 치면 서울이죠. 위치는 부산에 있는데 그다음에 맨체스터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부산이죠. 위치는 서울이고 그 경부고속도로 또 이렇게 있어요. 그 경부고속도로를 추구를 해가지고 물류센터가 발달돼 있고 여기 이스트 코스트에 보면은 그 해안 도시가 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유럽하고 배편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 대형 그 항구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량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축선을 따서 디스트리뷰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루터스 월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IDC. 여기가 이제 물류센터의 허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국에 직구를 하면은 우리가 영국에서 직구를 하면은 내 그 상품이 어디 있는지 다 추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루터스 월스에서 집화가 돼가지고 비행기 타고 한국에 날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직구를 하다 보면은 루터스 월스라든지 그다음에 베더포드 그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또 이런 지역이 있어요. 이따가 또 넣을 겁니다. 그 런던의 서남쪽에 보면 우리는 군포 복합단지 있잖아요. 군포 복합단지가 또 있습니다. 이게 뭐 저기 스톤헨지 아세요? 스톤헨지? 영국의 스톤헨지 모르세요? 돌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뭐 이게 뭐 제사하는 데냐 무덤이냐 하는데 스톤헨지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류 공부를 할 때 아스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찾아보고 그러면은 이제 슈퍼마켓 리테일 쪽 공부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허물해질 정도로 그렇게 진일이 되는 거죠. 오카도는 여러분들이 물류를 한다 이러면은 꼭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해 보셔야 돼요. 찾아보셔야 돼요. 오카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카도 동영상 같은 건 많이 나와 있고 거기 보면은 오토스토어를 오카도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토스토어를 갖다가 그 도입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하이브라는 로봇을 만들죠. 그죠? 들어봤습니까? 하이브? 지금도 이야기를 해드릴 거 있어요. 오카도가 굉장히 그 우리나라 치면은 그 뭐죠? 새벽 배송 전문으로 하는 쿠팡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DC 센터를 1번 런던을 중심으로 헥스필드, 그 웰린스 가든시티, 그다음에 도로돈, 그다음에 엔도버라는 게 엔도버. 엔도버가 우리나라 치면은 군포 복합물류센터거든요. 이게 이제 4개를 DC 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필필 센터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배송 센터를 중간중간에 만드는 거죠. 그래서 허브에서 스포커 방식으로 배송 센터 가면은 배송 센터 분류서 다 각 지역으로 배송이 돼 나가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허브 앤 스포커 방식 해가지고 많이 쓴 게 그 썩닷컴에서 썼죠.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쿠팡에서도 캠프로 해가지고 풀필먼트 센터에서 메가 센터에서 허브 센터에서 분류돼서 나오면은 각각 캠프에 가가지고 캠프에서 다시 또 배송이 돼 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허브 앤 스포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CFC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이제 보면은 얘네들이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여기가 보면은 골드만 삭스 출신 3명이 이제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배송, 신선 식품을 갖다 유통하는 이것도 온라인만 하는 회사. 그래서 자기들이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어요. 비즈니스. 스마트 오카도 스마트 플랫폼이라 해가지고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그 플랫폼을 파는 거예요. 그 플랫폼 안에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자동화 설비도 있고 IT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어떤 그 온라인의 배송의 어떤 메커니즘도 있고 그런 거죠. 그걸 자체로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그리드 로봇 이게 하이브 로봇이라고 하거든요. 오토스토어 본 적 있으세요? 오토스토어가 어떻게 갑니까?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암이 있어가지고 두 칸을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이따가 동영상 보실 거예요. 그래서 내려 올리고 하는데 얘는 한 칸에서 그냥 안에서 넣고 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 이노베이션을 시킨 거죠. 이 로봇을 이제 수십 개, 수백 개가 세계 온도대 상온, 저온, 냉동을 돌아다니면서 피킹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피킹을 다 피킹 스테이션이었는데 지금은 그 피킹마저도 로봇이 하는 거예요. 이 보이세요? 그죠? 그래서 오카도
그 스마트 플랫폼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냥 우리 자동화를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기가 자동했던 그 석세스 비즈니스 모델을 전 세계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롯데도 마찬가지고 좀 다른 회사들도 자동화 기술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컨설팅도 자기들이 어떤 그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컨설팅으로 글로벌 성장을 할 수 있는 고객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 중심으로 수익 나가는 거예요. 플랫폼을 만들고 그 기술을 갖다가 모듈화 시키고 표준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전 세계에 파는 겁니다. 전 세계에 파는 고객은 누굽니까? 자기의 경쟁 상대조죠. 그 막스 앤 스펜서한테도 영국의 M&S한테 그 투자를 받고 제휴를 하고 경쟁사와 합작해서 이제 시장을 넓혀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순환이 되니까 이제 경제학과 혁신이 돼가지고 물류창고 내에서 로봇에 이런 대규모로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라스라고 라스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딩 서비스도 할 수 있고 이게 선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오카도 스마트 플랫폼 인텔리전스를 해가지고 그 80개 이상의 AI 애플리케이션 모듈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소프트웨어에. 그래서 웬만한 물류센터의 그런 프로세스는 다 자기의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에 보면은 공급망 내에서 예측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예측을 가장 잘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클리의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 있죠. 그죠? 마켓 클리의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 그나마 예측을 많이 합니다. 그 예측에는 뭡니까? 복날에 삼계탕이 몇 개 팔릴 건가 그걸 예측을 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김장 시즌에 굴이 몇 박스가 팔릴 건지 그걸 예측을 해내는 겁니다. 그거는 한 달 전부터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한 달 전부터 캐큘레이션하고 2주 전에 캐큘레이션하고 일주일 전에 캐큘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매입을 하기 전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뭡니까? 솔드아웃을 갖다가 품절을 갖다가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오바이드 재고가 남는 거 그걸 최소화시켜가지고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대량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런 예측 모델, 데이터 통찰력과 인텔리전스 그런 거 완전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어떤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커머스 그 이제 온라인 모바일 샵을 개인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람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클릭하는 걸 갖다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떨 거다 뭐 어떨 거다 그걸 사전에 감지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내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뭐 브라우저를 클릭하면은 그런 거 뜨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고객 경험, 그러니까 고객 충성도 고객도 확보하고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수익을 확보하는 거죠. 대부분 다 쿠팡에서 그 하시죠, 그죠? 요즘에는 쓱닷컴보다 쿠팡이 좀 편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와이프 보니까. 그죠? 그냥 다 있고 빨리 결정이 되니까. 그 고객 충성도를 확보, 로열티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풀필먼트 센터. 세계에서 자기들은 가장 자동화된 물류센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카피 앤 패스트, 리사이징. 카피 앤 패스트, 리사이징. 똑같습니다, 물류센터가. 사이즈만 틀릴 뿐이죠. 그게 어떻습니까? 설계하기 쉽고, 설치하기 쉽고, 모듈화되어 있고, 똑같은 물류센터인데, 사이즈만 틀리니까 대량으로 로봇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최저의 비용을 초월해서 아까 로봇이 다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서 피킹이 끝나버리니까 굉장히 사람을 들어가는 거죠. 컨베어레스라고 이야기해요. 물류센터의 컨베어 흐름을 최소화시켜버리는 거죠. 컨베어 없는 것도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All-in-One Fulfillment Center 해가지고 CFC, MFC, DC 하나로 통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이제 당일 배송을 same day delivery라고 하고 다운 딜리버리가 새벽 배송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버나이트 딜리버리, 이길 배송 이런 것도 다 자기들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도 마찬가지로 허브 앤 스코프 모델입니다. 허브에서 풀필먼트 센터에서 다 피킹해서 만들어주면은 그걸 스포크 센터 가서 각각 보여주면은 스포크 센터에서 에어리어로 다시 배송이 나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물류를 공부를 할 때 오늘 이제 이걸 다 이해하기 힘든데 그 오카도라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그냥 자기가 새벽 배송 그 신선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영국 회사인데
지금은 그 모델을 갖다가 전 세계에 팔더라. 거기에서 하이브라는 로봇도 있고 피킹이라는 로봇도 있고 우리가 보통 피킹 로봇을 하면 대부분 AMR을 이야기하거든요. AMR은 피킹 로봇이 아닙니다. ASRS 이쪽이죠. 저장하고 이송하는 로봇이에요. 우리가 피킹이라 하면은 다 이게 집어줘야 이게 피킹. 이게 피킹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거의 바탕은 뭐가 있습니까? 데이터. 데이터 아날리시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텍사스 가이한테 아마존이 어떤 회사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물류회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카드는 어떤 회사냐 물어보니까 기술 회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기술 회사. 그래서 1200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있고 하드웨어 엔지니어는 400명밖에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이것도 오카드 하이브 같은 경우도 M&A를 한 거예요. 자기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라 M&A 했고 이거 처음에 시운전할 때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아 저거 성공하겠나 차라리 오토스토어 쓰지 이랬는데 이게 이제 오토스토어만큼 완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 그리드 로봇 피킹을 해가지고 요 그리드를 요 위에서 피스 피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컨베어가 필요 없는 거죠. 요 안에서 내가 4개를 주문하면 4개 주문이 완료가 돼가지고 바로 나와가지고 바로 배송을 가버리니까 끝나버리는 거죠. 로봇이 다 해버리니까. 그죠? 그 구조를 보면은 요 위에 로봇이 이동하고 있지만은 요 위에 그리드 로봇이 그 위에서 또 피킹을 하고 있어요. 그 위에서 바로 오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물류센터 가면은 저장 구역 따로, 피킹 구역 따로, 패킹 구역 따로 그렇게 막 있는데 얘는 요 하나에서 다 해버린다. 여기 보면은 유니버설 로봇이죠, 이거는요. 그죠? 다간도 로봇. 그 다음에 이제 3차원 물류,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비주얼라이제이션이고 이걸 발달하면 뭐가 됩니까? 디지털 트윈으로 발달하게 되는 거죠. 이 바탕 기술은 스카다 기술로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저께 월요일이죠. 저한테 이제 저기 물류에서 저기 뭡니까? 디지털 트윈 기술을 쓰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팀이 있느냐? 디지털 트윈. 그 디지털 트윈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동화 레벨 정도 돼야 되고. 자동화 없이 디지털 트윈을 한다 이러면은 아바타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그냥 부리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MES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윈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저기 제조 현장에 자동화 거의 다 많이 돼 있으니까. 근데 물류 현장에서 자동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AI 디지털 트윈으로 뭐 플래닝을 하겠다, 그걸로 안전을 하겠다 이런 건 아직도 보면은 좀 약간 완성도는 떨어지죠. 그래서 데이터라든지 프로세서라든지 이런 게 성숙돼 있어야 되고 IT뿐만 아니라 자동화도 그 레벨이 돼 있어야만 물류 현장에서